나이 들수록 능구렁이처럼 속마음을 감춰라. 어제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친구들과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뒤돌아보니 내 속내만 다 비우고 온 기분이었다. 누구는 부동산 이야기를 슬쩍 던지며 내 재산 상황을 떠보려 했고, 누구는 자식 자랑을 하며 은근히 비교하려 드는 게 보였다. 좋은 마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괜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찜찜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지? 너희 동네도 그렇겠네 하는 말에 우리 집도 꽤 올랐어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니 신중히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세상이 그 솔직함을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옛날부터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하였거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진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회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믿었던 후배에게 요즘 부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냐고 물었더니 선배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얼마 후 승진 발표에서 내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후배가 부장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며느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요즘 어때? 집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다 읽을 수는 없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한 마음이 때로는 무기가 되어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친구들과 만나서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하소연하면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도 이제 늙었구나 하며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자식 걱정을 털어놓으면 공감해주는 이도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이도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예전에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법구경에서는 침묵하는 자는 지혜롭고 많은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경우가 많다. 동네 어르신 중에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 입을 여시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가 더 무게 있게 들리는 것이다. 반대로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사람의 말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웃 아주머니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 만나기만 하면 집안 사정부터 자식 이야기, 남편 불만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신다. 처음에는 정겨워 보였는데 이제는 그분을 보면 피하고 싶어진다.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부담스럽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겉으로는 웃으며 그러게 참 힘들지라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다른 경우가 많다. 내 어려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안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병원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가 자신의 병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듣고 보니 나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환자들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네 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 아픔이나 어려움을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비교의 대상이 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공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때를 기다리고 어리석은 자는 성급히 드러낸다고 하셨다.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님을 뵈러 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든다.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무엇이든 솔직하게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이 많이 줄어드셨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저 그렇지 한마디로 끝내신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불편함을 다 말씀하셨을 텐데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시어머님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평소에 말씀을 아끼시기 때문에 한번 입을 여시면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다. 아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하게 됐다. 회사 생활 어때?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고 했을 때 아들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면 예전에는 더 자세히 물어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넘어간다. 아들이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말할 거라고 믿는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나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다. 요즘 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괜히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말을 줄이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캐묻지 않으니까 아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스스로 말문을 연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 밥은 잘 먹여주고 있니?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고?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좋은 뜻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일 때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한다.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겨둔다. 그랬더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 며느리도 부담 없이 가끔 어머님, 이런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손주들과도 그렇다. 예전에는 공부는 잘하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다. 만나면 질문 공세를 받을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다. 이제는 그냥 우리 손주 왔구나 하며 반갑게 맞이하기만 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스스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온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병원에 갔을 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의사에게 이런저런 증상을 다 말하려고 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것도 걱정되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려 했다. 그런데 의사는 그런 말들을 다 들을 시간도 없고 오히려 정확한 진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증상 하나만 명확하게 말한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의사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면 질문을 할 것이고 그때 대답하면 된다. 그랬더니 의사와의 소통이 훨씬 효율적이 되었다. 의사도 내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말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진료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화제 선택을 신중하게 하게 됐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요즘 이런 회사로 이직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아이들이 다들 잘 지내고 있어라는 정도로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친구들도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부담이야. 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정말 필요할 때는 가족과 상의하면 되고 친구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다. 건강 이야기도 조심하게 됐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친구들과 공유하곤 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과 비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건강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라는 정도로만 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자세한 건강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침묵의 힘이다. 유마경에서 침묵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깊다고 하였듯이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됐다. 내가 말하기에 바빠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감정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관찰을 통해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누군가 친근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친근함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얻으려는 건지, 자랑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에서 우러나온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별을 바탕으로 내 대응도 달리한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걸 배웠다. 특히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질문도 진짜 안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시작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질문에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자식들 이야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따님은 요즘 뭐 하세요? 이런 질문에 예전에는 자세히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도로만 답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캐묻지 못한다. 그리고 내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비교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가족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에서 자신들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 편안해한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도 그렇다. 요즘 생활비는 어떠세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에 예전에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정보가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고 어렵다고 하면 무시당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질문도 신중하게 답한다. 건강은 어떠세요? 하는 질문의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답한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정보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 정보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됐다. 김 할아버지가 요즘 당뇨로 고생하신다더라. 박 할머니는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말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아들이 저래서 하며 가족 문제를 친구들과 공유했다. 공감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로 변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한 가족의 사생활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나 전문가를 찾아가지 친구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는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또한 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게 됐다. 말을 하고 나서 괜히 저런 말을 했나 하며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신중하게 말하니까 실수할 일도 적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소중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가족의 사생활, 개인적인 정보, 내면의 생각들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성급하게 모든 걸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지혜가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소통하면 된다. 둘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말을 아낄수록 내가 하는 말의 가치가 높아진다. 셋째,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능구렁이처럼 살라는 말이 교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다. 필요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급하게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상처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침묵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내 마음의 평화도 지킬 수 있다. 또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솔직한 성격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습관 때문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끼게 됐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들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신 조용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과 행동이 더 큰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어르신은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며 밝게 지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분을 더 찾게 됐고, 진짜 어려울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추측이나 소문을 함부로 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상처만 주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그 말을 할 적절한 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되고 더 신중하게 소통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충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 능구렁이처럼 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키면서도 주변과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의미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지혜를 기르라는 뜻이다. 법구경에서 말하길 현명한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적절한 침묵과 관찰을 통해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